오늘의 주제는 되게 간단하게 주제만 딱 하고 끝내려고. 내가 죽으면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 그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 헷갈려 하시는지 제가 봤는데 헷갈릴만 합니다. 헷갈릴만 해. 와, 그거 그 규정을 읽어보는데 읽으면서도 헷갈려. 읽으면서도. 아, 이거 진짜 참 복잡하긴 복잡하다. 상속자가 받는다,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보면서도 제가 보면서도 아, 이거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자, 오늘의 질문. 내가 죽으면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국민연금? 날아가는 건가? 나는 얼마쯤 받을까? 나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그가 가서 보면 복잡합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보면서도 헷갈려. 보면서도 헷갈려. 예외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도 있어. 읽으면서도 헷갈려. 그래서 자신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률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 날아가는 건가? 뭐 65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하면 65세에 내가 한 달 받고 죽었어. 야, 그러면 낸 건 30년 냈는데 나는 한 달 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아니면은 열심히 냈는데 65세에 받는데 64세 10개월에 죽었어. 조금만 더 살고 한 달이라도 받아보려고 이빨 꽉 깨물고 살았는데 한 달 만에 죽었어. 한 달 전에.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죽기 전에 말하겠죠. 한 달만 더 살면 안 될까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연금 한 달은 받아야지. 내 30년 냈는데, 이 새끼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과연 끝날 것인가? 억울하게. 아니면 64세부터 냈는데 1년 딱 내고 65세 넘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나?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인데 정답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납부한 거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그 스테인키님이 말씀하신 일시금이란 것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2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조건이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이따 뭐 같이 한번 말해보도록 해요. 저도 보면서도 나도 헷갈려. 유족이 물론 받을 수 있죠.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유족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누가 유족일까? 헷갈립니다. 저도 보면서도. 성현님 안녕하세요. 보면서도 아, 이게 이랬구나. 국민연금의 유족은 신기하게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되면 국민연금에서 알려주니까. 하지만 내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최소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주 억울한 상황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30년을 냈는데 한 달 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다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희한하게 그 안전장치를 다 피해서 고기에 딱 떨어지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러시아 오늘 연금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TV님이 말씀하신 뉴스를 보고 러시아가 오늘, 자,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10시니까 시작할게요. 러시아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나왔습니다. 연금 개혁을 한대. 내가 남성을 60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 받았는데 63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올리겠다라는 개혁안을 냈어요. 이게 러시아가 이걸 냈어요.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좀 뒤집어졌거든? 러시아 평균 수명 64세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한 66에서 67세 사이에요. 66에서 67세래. 그러면은 남자 평균 수명이 한 66살이면은 1년 받으란 거죠. 1년. 평균 수명이 66세입니다. 66세, 64세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1년 받으란 겁니다. 1년. 65세로 올린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1년 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씨 장난치냐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 TV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저 추운 지방 있잖아. 저 극지방, 극동지방 추운데 거기는 평균 수명이 60세래. 그러면 돈만 내고 평균적으로 못 받아요. 돈만 내고 평균적으로 못 받는 상황이 러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얘는 나라가 크니까 지역에 따라서 평균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추운 지방은 평균 나이가 60이래. 60. 평균 나이가 60인데 65세가 돼야 연금을 준다 그러면 저기 평균 기대 수명이죠. 평균 기대 수명이. 이거 뭐 돈만 내란 거잖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를 발표했는데 신문 뉴스에 따르면 이걸 언제 발표했냐? 러시아 월드컵 개막일에 발표했답니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일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묻어가기를 시도했죠. 우리 푸틴 형이 잽싸게 묻어가려고 그 러시아 월드컵 개막과 동시에 개막은 이만하게 쓰고 그 아래 조그만 신문 단신으로 이렇게 밑줄 한 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문득 고개 들어보니 65세로 바뀌었거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막 시위를 벌였어요. 이거 시위를 벌이고 좀 시위가 심각해지니까 우리 푸틴 형이 이제 작전을 썼죠. 그래서 무슨 작전을 썼냐면은 우리가 많이 봤죠.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어.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런 스트롱맨들이 어떤 행동을 벌인다라는 건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막 시위하고 뭐 내 돈 내놔라, 뭐 65세가 말이 되냐, 평균 수명이 66인데 뭐 내 돈 내놔라 그러면은 우리는 경험 많이 했지. 어떻게 될걸 뻔하지. 이거는 야당에 의한 정치 공작이다 해서 야당 지도자를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의 예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야당 지도자를 집어넣었죠. 갑자기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야당 지도자 집 나오다 갑자기 잡혀갔어. 나는 왜? 나를 왜 잡아가는 건가 했더니 여기 시위의 배우다. 이 시위의 배우에 그런 국가 전복을 노리는 안 좋은 뭐 그런 애들이 있다 해서 잡혀갔습니다. 이유 없는 거야. 그냥 잡혀가는 거야. 자, 우리는 뭐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어떤 수순이 벌어질지를 이미 알고 있다. 잡혀갔구나 그러면 역시 잡혀갔네. 그쵸? 국가 전복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사회 혼란,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 뭐 국가가 무슨 뭐 갑각류도 아니고 맨날 전복한대. 물론 진짜 국가 전복을 노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겠지만 연금 위로 올린 거 항의한다고 국가 전복을 노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삼계탕에 들어간 전복도 아니고 뭐만 하면은 국가를 전복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전복 양식해서 여러분 되게 싸졌습니다. 예전에는 전복들이 다 그거 자연산이었잖아요. 요즘엔 거의 대부분 전복들이 양식이에요. 거의 전복들이. 전복 양식하는 거 보셨어요? 전복이 자연산하고 그 양식을 이렇게 뒤집으면은 배를 보면요, 이 배 색깔이 달라. 이게 하얗고 이건 까맣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 TV에서 보니까 전복 양식할 때 그 미역하고 김을 주잖아요. 넣는데 이게 자연산으로 크는 놈도 어차피 미역을 먹고 이 양식으로 크는 놈도 그냥 옆에서 미역 키워서 그 미역을 꺼내서 이렇게 넣어주더라고. 미역을 캐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미역을 키워. 그래서 그 미역을 꺼내서 여기다가 미역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양식 전복이나 우리가 잡는 자연산 전복이나 먹는 게 똑같대. 그렇기 때문에 양식 전복이나 자연산 전복이나 별 맛의 차이가 없다. 생선들은 맛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물고기들은 양식하는 거하고 우리가 자연산 하는 거하고 먹는 게 좀 다르잖아. 먹이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전복이란다. 우리가 잡는 거 돔 중에서 가장 비싼 돔 중에 하나가 참돔입니다. 참돔이 뭐냐면은 참돔이 아니지. 돌돔. 제일 비싼 놈이 돌돔입니다. 참돔은 싸지. 얘가 돌돔이에요. 많이 보내. 얘가 돌돔이거든요. 참돔은 주황색이고. 근데 얘가 돌돔인데 이렇게 안 크죠 보통. 이거는 정말 일생에 한 번 잡을 정도의 대물 크기고 얼마나 냐면은 우리 수족관에 있는 거 많이 보잖아. 그래 이런 거 우리 뭐 노량진이나 그런 데 가면은 수족관에 떠있는 분 있죠? 이분이 돌돔입니다. 돌돔. 얘가
그 가장 비싼 돔 중에 하나인데 맛이 좋기로 유명하죠. 얘는 자연산일 때는 이빨이 입을 벌려보면은 사람 이빨 같은 이빨이 있어. 이렇게 사람 이빨 같은 이빨이. 그래갖고 얘는 그 보통 뭐 조개 같은 거 뭐 게 같은 거 이런 거를 깨서 부셔서 껍질을 부셔서 쪽쪽 빨아먹으시는 분이거든요. 껍질을 부셔서 아그작 씹어서 빨아먹으시는 분이어서 사람 이빨처럼 있어. 입을 쫙 벌리면 손 잘못 넣으면 손가락 잘릴 기세입니다. 얘들 입을 벌려보면. 그래서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형님 이야기가 바다로 가네요. 돌돔이 바다에 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바다로 온 건 맞는데 바다로 왔죠. 일단 돌돔이 바다에 사는데 얘네들은 양식을 하는데 양식을 하면은 그 비싼 전복이나 뭐 게, 새우 이런 걸 못 주잖아. 그래서 먹이가 다르대. 돌돔 그 그냥 사료를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과 자연산이 맛이 다르대. 저같이 맛에 둔감한 사람들은 그 맛이 그 맛입니다. 그 맛인데 입맛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 뭐 맛의 차이를 알아서 뭐 미식 탐험 보면은 뭐 자연산 돌돔 뭐 찾아서 가고 그래요. 자연산 돌돔 찾아서. 양식 돌돔 많이 있습니다. 가면은 다 갇혀 있는 거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 그 맛이 그 맛인데 전복은 아니랍니다. 전복은 엔간한 입맛으로는 자연산과 양식의 맛을 구별을 하기 힘들 정도래. 야, 형 나 바빠는 뭐야? 형 나 바빠는 할 얘기 빨리 하고 가라는 거냐? 아 진짜 그래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전복 요즘에 가면은 가격이 생각보다 싸요. 저 TV는 못 봐요. 도시어부 이런 건 안 봐. 낚시는 좋아하는데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전복이 뭘 바쁘긴 나중에 봐. 유튜브나 저 뭐 트위치 카카오 이걸 보세요. 그래서 전복이 싸서 괜찮다. 요즘에 도미 우리가 도미라고 부르는 게 얘죠. 보통 잡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거 참돔 이만한 거 잡으면 여러분 대박이에요. 일생에 한 번 잡을 정도의 크기죠. 이게 물론 카메라 앞에 이렇게 들이대서 그런데 이게 뭐 거의 뭐 이게 몇 센치야? 60cm 가까이 돼 보이는데 이런 거 잡으면은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잡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거 앞으로 갖다 대서 커 보인다. 저렇게 안 커요. 물론 크긴 큰데 좀 적절해야지. 너무 커 보이잖아. 이게 얼마나 하냐면 적당한 크기가 없는데 다들 너무 큰 거만 올렸어. 이거 수족관에 가보면 있잖아요. 수족관에 가보면 다들 엄청 큰 사이즈만 올렸네. 그냥 요만한 게 적당하다. 뜰채 기준으로 한 요만합니다. 뜰채 기준으로 요만 한 30cm 정도에서 좀 40cm 정도가 그냥 우리가 잡을 수 있는 5자, 6자, 7자 가는 건 평생에 한 마리. 평생에 한 마리. 다 큰 거밖에 없어. 70cm 7자 가는 거 진짜 평생에 한 마리 잡는 겁니다. 평생에 한 마리. 이거 한 30, 40 정도. 30, 40. 요런 바다 낚시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돈도 많이 들고 배 빌려서 배 타고 가는 낚시는 그래도 할만해요. 배 타고 가는 낚시는. 근데 갯바위에서 이렇게 하는 낚시 있잖아요. 그건 진짜 매니아들만 하는 겁니다. 매니아들만. 그 왜 갯바위에 내려주면 갯바위에서 이렇게 낚시 던져서 잡는 거 있잖아. 와 그거 해보시면 여러분 낚시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덥고 습하고 안 잡히면 하루 종일 다 벗고 앉을 데도 없어서 하루 종일 서서 좋아하면 좋아요. 차라리 배 타고 가면 차라리 낫습니다. 배 위에서 하는 거 이런 어려운 거 말고 배 위에서 하는 거 요런 고급 어종 말고 우리가 쉬운 거 있잖아요. 볼락. 자, 볼락, 열기 이렇게 불리는 생선이 있어요. 볼락이나 열기. 자, 갈치는 잘 만나셔야 되고 보통 볼락, 열기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낚싯줄에 낚싯바늘 한 10개, 8개 이렇게 달린 거 줘요. 거기다 쫙 해서 던져놓으면은 한 3마리씩 올라오는 거 있습니다. 3마리씩. 자, 볼락이나 열기를 잡아서 그냥 구워 먹으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 무난하다. 저 어렸을 때 낚시 많이 다녔죠. 어렸을 때. 지금은 잘 안 가요. 야, 좋습니다. 뭘 진짜 아저씨처럼. 제가 낚시를 제일 많이 간 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때였어요. 20대 때,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후로 안 가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전복이 싸다. 전복이 싸다 해서 나 돌아오면 어디 갔냐 아까 전에. 하여튼 러시아가 평균 연령이 66세인데
기대 수명이 그 연금을 60세에 주다가 65세로 올리려다가 요즘에 그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를 하니까 우리 예상대로 그 야당 지도자를 지금 갖다 잡아넣었어요. 갖다 잡아넣어서 지금 러시아 푸틴 형의 지지율이 쪽쪽쪽쪽 떨어지고 있다는 게 오늘의 뉴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 아, 낚시하는 거 위험하지 않냐고? 배가 전복만 안 되면 됩니다. 그죠? 배가 전복만 안 되면 돼요. 자, 우리의 뉴스를 돌아와서, 그럼 우리 국민연금은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몇 살에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태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저희가 알아봤어요. 궁금하잖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한 달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받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지? 63세부터 내서 한 2년 돈 냈는데 65세 되면 연금 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자, 그래서 그걸 또 알아봤어요. 나도 궁금해서.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럼 일단 우리나라의 그 연령을 봅시다. 인구 구조를. 오늘 빨리 끝내고 게임을 하러 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2005년에 비해서 거의 10년 만에 유소년 인구가 작살이 났죠. 19%였던 게 13%로 빠졌어요. 중간 생산 인구는 그렇게 많이 안 변했어. 71%에서 뭐 72%니까 1% 내외는 뭐 오차 범위 안에 있잖아. 생산 연령 인구는 별로 안 변했는데 유소년 인구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그만큼 늘었어요. 가운데는 가만히 있었어. 가운데는 다만 애가 없는 거지. 애가 생산 연령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비중도 줄지 않고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운데는 줄지 않았는데 양 끝단의 비중이 바뀐 거지. 양 끝단의 비중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말로 하면 미래가 없는 거죠. 5.8%밖에 안 빠졌다고? 5.8%면 미친듯이 많이 빠진 거예요, 이거. 이게 전체 인구로 봐야 되잖아요. 5천만 중에 5.8%면은 6% 잡고 300만 빠진 겁니다. 300만 명의 애들이 없어진 거잖아. 대충 5천만 잡고 뭐 4천 뭐 800만이에요. 물론 계산이 어려우니까 대충 5천만에 6%라고 치면 이거 뭐 애가 300만 명 없어진 거잖아. 이거 엄청난 거죠. 19% 중에 6%면은 그 19분의 6이니까 30%가 날라간 거예요. 유소년 인구의 30%가 없어진 거라고. 한 반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한 반에 20개 반이었습니다. 20개 반. 한 반에 50명 20개 반이었어요. 한 학년에 1000명.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 학년에 1000명. 3개 학년에 3000명.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었어. 제 모교 고등학교가 지금 얼마래더라? 400명대래. 400명대. 400 몇십 명이래. 나 고등학교 때 1000명이었어. 근데 한 학년에 400 몇십 명이래. 반으로 줄은 거예요. 반으로 줄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 저희 학교 3000명, 저희 맞은편에 있는 고등학교 3000명. 전국에서 제일 큰 고등학교였어요. 전국에서 제일 큰 고등학교. 그러니까 제일 크다는 게 인구가 제일 많은 사람 숫자가 제일 많은 고등학교였어요. 3000명. 말했잖아요. 그래서 등교할 때 6000명 등교하고 그 하교할 때 6000명 하교했습니다. 양쪽이. 미쳤죠, 지금 생각하면. 사거리가 뭐 거의 거의 중대가리들로 이렇게 속된 말이긴 하지만 중으로 그러면 또 이제 스님들이 비하는 것 같잖아요. 대머리로 그러면 또 잠깐만 대머리를 비하는 것 같고 빡빡이들로 가득 찼어요. 빡빡이들로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그 사거리가 빡빡빡빡한 애로 그냥 쫙 도배했어. 3000명이. 진짜 저 고등학교 때는 앞머리 규정이 2cm인가 그랬어요. 2cm. 우리 고등학교가 대머리로 유명했습니다. 대머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싹 미는 걸로 유명했어요. 진짜 테니스 채인가? 배드민턴 채인가 대고 위에 올라오면 밀었거든. 2cm였습니다. 2cm. 앞머리 2cm.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그냥 동그랬습니다. 동그란 거. 스포츠도 내가 한 고3 때쯤 저희 교장 아저씨가 잡혀가고
교장 아저씨가 잡혀가고 영화 나올 때쯤 스포츠형이 된 거지. 그 전에는 동그란 거였습니다. 동그란 거. 동그랗게 미는 거 있죠.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스포츠를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미는 거. 그거였어요. 그거. 심지어 학교 안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이발소가. 가서 앉으면 2,000원 내면은 알아서 밀어줬어요. 스타일이고 뭐고 없어. 앉으면 바로 밀어줬어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 안 통해. 아 선생님 내일 깎고 올게요. 그런 거 없어요. 걸리잖아? 교문에서. 아니면 선생님한테 걸리잖아. 나 머리 길다 그러면 아 선생님 아 깜빡했어요. 내일 깎고 올게요 하고 버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선생님 아 깜빡했어요. 그럼 그래 점심시간에 깎고 교무실로 와라. 이렇게 됩니다. 진짜예요. 점심시간에 깎고 왔어. 학교에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이발소.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학교 안에 이발소 있었어. 2,000원짜리. 앉으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뭐 밀어줍니다. 바로. 블랙님 안녕하세요. 바로 이렇게 점심시간에 깎았어요. 나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깎고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점심시간에 깎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야 되냐? 빡빡이들의 학교였죠. 빡빡이들의. 하여튼 그래서 저 어렸을 때 3,000명, 저 맞은편에 있는 학교도 3,000명, 20개 반 50명 한 반에서 한 학년에 1,000명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얼굴을 알 수가 없어. 3년을 같이 다녀도 1,000명이면은 얼굴 알기 힘듭니다. 저희는 교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복인데 빡빡이였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사복인데 빡빡이가 이게 좀 그래. 밖에서 보면은 무슨 조폭 같아 보여. 차라리 교복을 입히든가. 교복도 없었어. 학교가 사복인데 빡빡이로 해놔서 이게 조폭 같아 보여. 사복인데 빡빡이였어요. 참 대단한 대였는데 사복 빡빡이야. 사복 빡빡이. 답이 없었다. 답이 없었다. 그러다 잡혀갔죠. 자, 그러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교장 아저씨가 잡혀간 다음에 애들의 수건 사업이 교복이었거든요. 야, 사복 빡빡이는 너무 없어 보인다. 무슨 뭐 우리가 스님이냐, 뭐 조폭이냐. 이래서 뭐 했냐면은 교복 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교복이 당선이 됐냐면은 뭐지? 일본 만화 중에 왜 교복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죠? 그 만화 제목이 뭐지? 애들 폭력 만화 중에 교복이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 일본식. 가쿠란이냐 그게? 가쿠란? 그러네요. 이게 가쿠란이죠. 일본 만화 중에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서 있는 거. 일본 애들은 요런 교복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쵸.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표로 교복을 골랐는데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일본 만화 폭력 만화에 빠져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쓴 거에 다 일방적으로 투표를 해서 저희 고등학교 교복 동복이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럭키짱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당선이 됐죠. 저기 1등으로 돼서 실제로 저거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오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사복 대머리 빡빡이였죠. 하여튼 그래서 학교가 1,000명이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5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400 몇십 명이래. 한 학년에. 10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 10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400 몇십 명이래. 야, 그 사이에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된 거야. 절반퉁이 난 거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뭐 너무 많은 걸 따지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뽑아왔어. 물어봤어 애들한테. 질문을 내 종이에다 써왔습니다. 이 질문 어디 갔지? 국민연금에 대한 뭐 이렇게 뭐가 궁금하냐. 첫 번째 질문. 그럼 나는 몇 살에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65살 그러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나이마다 다르대. 52년생이면 60살 이전이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는 65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 그러면 대단한 형님이죠. 그럼 최소 연세가 50 정도면 50 넘어가면은 이 받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여기 있는 분이 계시면은 형님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분이 계시면은 나이가 다 달라요. 다르네. 나도 이거 다르다는 거 처음 알았어. 그래? 우리는 당연히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65세.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이 계시면은 어머니가 69년생이세요? 야, 어머니가 진짜 젊으시네. 어머니가 진짜 젊으십니다. 69년생이면. 아, 하여튼. 자, 그러고 보면은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기 노령연금. 그럼 조기가 뭐냐? 굴비냐? 아니죠, 이게. 빨리 받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거 뭐지?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미국에서. 이거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뉴스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죽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걔네는 의원이 그 국가적인 인물이 죽으면은 그 국회의원 의사당인가 거기 한가운데서 뭐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냐 그 참배라고 하면 뭐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성묘도 아니고 그거 하는 그게 있거든요. 대단한 명인데 그 맥케인 아저씨가 그거에 아니 가운데다가 그걸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뭐 추모 조문 그 장례식장 비슷한 거를 그 거기다가 만들어줘.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죠. 가서 이렇게 추모할 수 있는 데를 그런 뭐 명예를 줬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도 트럼프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어디냐 백악관에 깃발을 조기를 거냐 안 거냐. 조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깃발 가운데다가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맨 끝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는 일반 거기인데 중간에 걸잖아. 조기라 그래서 그 조기를 거냐 안 거냐로 열심히 싸웠어요. 처음에는 조기를 걸었다가 얘가 위로 다시 올리니까 나머지 군바리들이 군대에 있는 분들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저런 훌륭한 분이 죽은 조기를 걸어라. 그래서 그걸 열심히 싸운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자 거기서의 조기가 아니죠. 뭐 거기서의 조기가 아니라 그냥 빨리 받는 조기. 자 빨리 받는 조기 노령연금도 있어요. 그럼 이게 아무나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10년 이상 내고 그 조건 자세히 가서 봐봐. 당연히 10년 이상 내야 되고 그 돈을 못 벌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을 하면 다 나오냐? 당연히 그 다는 안 나옵니다. 다는 안 나오죠. 바다로 또 갈까? 조기 얘기? 야 조기와 굴비 얘기로 가면은 또 이제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명태 관련해서도 또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명태가 제가 황태를 좋아하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황태가 맛있어요, 여러분. 황태 덕장 가보신 분 계세요? 황태 덕장에 가면 진짜 막 이만큼 걸리는 전부 다 러시아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노령연금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나는 몇 세 받을 수 있냐?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65세인데 요즘에 논란이 되는 걸 이걸 67이나 68로 바꾸자는 거잖아. 67이나 68로 바꾸자는 걸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잖아.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몇 살일까? 러시아는 평균 기대수명이 66년 66세인데 65세에 준다 그러니까 지금 장난치냐고 그러는 거 아니야. 1년 받고 죽으란 거냐. 1년 받고 죽으란 거냐. 우리나라는 몇 살일까? 우리나라는 평균 기대수명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요 75살? 89살? 높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평균 82.4세죠 남자는 무려 평균 기대수명이 85세입니다 남자는 79세예요 우리나라 나름 장수국가야. 남자는 79세입니다 남자가 왜 79세냐? 그걸 알고 싶으시면은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다음에 치시면 됩니다. 왜 남자는 일찍 죽어요? 그러면 관련 동영상이 아마 1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왜 일찍 죽는지에 대한 관련 동영상이 한 100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저딴 짓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이 한 100개쯤 나오기 때문에 뭐 그죠. 그 짓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대부분 그 80살은 못 넘었어요. 곧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거의 1년에 0.4살, 0.5살씩 올라가잖아, 기대수명이. 지금 0.4, 0.4씩 1년에 0.5씩 올라가는 것 같아. 되게 빨리 올라가. 이거 봐요. 0.5씩 올라가잖아, 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년이 뛰었으니까. 오, 쩍쩍쩍쩍쩍쩍쩍쩍 올라오고 있어요. 곧 아마 80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는 무려 85살. 이제는 평균 기대수명이 90살 될 때도 멀지 않았다. 90살 일자할 때도 멀지 않았다. 80살은 금방 내고 평균이 82.4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5세에 받으면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내 기대값은 15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 내가 100세까지 살면 받나요?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연금과 약간 다른 점이 끝이 없어요. 200살까지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0살까지 살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66살까지 살면은 1년 받고 땡인가요? 66세까지만 살았다. 유튜브나 다음은 팟을 안 보고 남자가 왜 빨리 죽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안 봐서 그거 똑같이 따라하다가 66세에 그만. 내가 그랬다. 그럼 1년 받고 마나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1년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누워서 그 청구할 건 아니잖아. 여기 저기 무덤인데요 이러면서 이번 달 거 안 들어왔는데 뭐 우리 죽으면 어차피 끝이잖아. 뭐 몇 백조가 있건 몇천 경이 있건 물론 나는 죽으면 나는 끝이지. 나는 끝인데 66세에 죽으면 뭐 100경이 있어도 나는 끝인데 우리 가족들이 돈을 받을 수 있냐?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헷갈리죠? 받을 수 있냐? 유족연금이 있냐?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예를 들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되게 안 좋은 년이니까 A라는 군이 있어. 슈카방송의 시청자야. A씨가 얼마 전에 취업했다고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걸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마구 헷갈리죠, 여러분. 마구 헷갈리죠.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딨더라. 자, 여러분, 유족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국민연금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서 여러분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98%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지켜주면 됩니다. 유족의 범위를 봅시다. 배우자는 무조건 받습니다. 배우자는 상관없어요. 배우자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받냐? 여러분들 받습니까? 자, 그쵸. 그 부모님은, 자, 부모님은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60세 이상이겠지. 근데 뭐 부모님은, 야, 내가 지금 66세에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은 뭐 몇 년 받으시겠냐만. 자, 손자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잘 따져봐야 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 최악의 경우를 따져봐. 최악의 경우, 여러분의 부모님이 30년을 냈어. 30년 국민연금을 부었어. 근데 국민연금을 부었어. 65세 1월 1일날 65세 1개월이 됐어. 나이가 65세 1개월 많이죠. 65세 1개월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나이는 한 30 됐어. 어떻게 됩니까? 날라간 겁니다, 여러분. 날라간 거예요. 그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게 가입자라는 게 있고 수급권자라는 게 있어. 근데 64세 10개월에 돌아가셨어. 64세 11개월 65세가 안 됐어. 수급권에 안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복잡해요.
수급권자로 안 되고 가입자로 돼서 어차피 받기 전에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당연히 유족료 10년 이상 낸 경우하고 10년 이상 안 낸 경우가 있어. 만약에 10년을 안 냈다, 그럼 전액 받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헷갈리죠? 만약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안 냈는데 사망을 했는데 내가 65세가 안 됐어. 받을 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 받을 수 있어요. 10년을 안 냈으면. 10년을 냈어. 그럼 유족연금으로 넘어갑니다. 유족연금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유족의 범위에 이게 포함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서, 나이가 넘어서. 그러면은 수급권자가 안 될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라는 게 나와요. 사망연금이라는 게 나와. 그게 뭐냐면은 거의 뭐 얼마 안 돼요. 한 내가 읽어보니까 4개월치 주는 것 같아요. 자기 그 월 수급, 월 평균적으로 번 돈에 뭐 장례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례비 정도 딱 보고 있으면.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10년을 냈냐 10년을 안 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질문. 자, 질문을 봅시다. 뭐였지? 65세가 됐는데 내가 소득이 있으면은 받을 수 있어요. 있나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질문을 끝까지 한번 듣고 다시 들으면 이해가 좀 날 수 있어요. 65세에 내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헷갈리죠? 자, 정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받긴 받습니다. 근데 차감해서 받아요.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깎아서 줍니다. 조금씩 깎아서 줘요. 깎아서 줍니다. 깎아서. 이게 얼마 깎느냐는 거는 그 들어가시면은 표로 있어요. 조금씩 깎아서, 다는 안 주고 소득에 따라서 차감해서 줍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 평균 수급이 뭐 자기가 낸 거에 뭐 140%에서 170%로 설계가 돼 있다 그러잖아. 그건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까? 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평균 수명까지 산다는 기준입니다. 평균 수명까지 최소한. 최소 80이죠. 최소 80까지는 살아야 국민연금 설계한 사람분들의 의도에 맞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더 80까지 살아야. 한 1.4배랬냐? 뭐 80까지 살아야. 그거까지가 많이 받는 거니까 70 한 중후반 넘어가면은 대충 내가 낸 거보다 많이 받겠죠. 자, 70 중후반 이상을 여러분들 이빨 꽉 깨물고 사셔야 됩니다. 이빨 꽉 깨물고 내가 낸 거만큼 받으려면은 최소한 70 중후반은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얼핏 계산한 건데 그 국민 평균 연령까지 살면, 기대수명까지 살면은 더 많이 받은 거랍니다. 이빨 꽉 깨물고 사셔야죠. 자, 그럼 나는 얼마나 받을까? 자, 이건 좀 안 보이는데 나는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표가 있습니다. 표가 몇 년을 얼마 내면 얼마를 받냐의 표가 있어요. 가입 기간 중 여러분들이 월 평균 얼마를 벌었고, 보험료는 고정이니까 가입 기간이 얼마가 됐냐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이 평균 소득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뭐 30에서 50세까지 할까 20년을 벌었으면은 평균 5천만원을 벌었다. 평균 5천. 한 달에 400을 벌었다. 3달에 400 가봅시다. 여기 있네요. 한 달에 400. 그러면 연금보험료 내서 한 달에 400 20년을 내면 얼마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64만 8,600원입니다. 40년을 내면은 127만원이에요. 40년 대단하다. 25세 회사를 들어와서 65살까지 이빨 꽉 깨물고 회사를 다니시면 127만 5천원이에요. 이거 물가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요. 연애 뭐 물가 보정 아마 해줄 거야. 자,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연금 보험료를 바꿔야 된다,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 9%.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꾸는 건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를 9%가 아니라 11%, 10%, 12%로 바꾸자는 거는 이건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설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10이냐 11이냐 12냐
이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죠. 이걸 건들면 모든 표가 다 바뀌잖아요. 가장 쉬운 건 이걸 건드는 거예요. 저걸 올리는 게 가장 쉬우니까. 뭐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걸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듯이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유소년 인구 비중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어떤 식으로든 뭔가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이 붉은색이 점점 내려올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뭐 정부가 해답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연봉을, 여러분들이 그럼 정말 돈을 많이 벌어. 나는 평균 470만원 연봉 한 7천 되는 건가 이게? 세금 빼면? 6,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 7천? 6천? 그 정도를 한 평균적으로 20년간 벌었어. 그러면 71만원입니다. 40년간 벌면은 140만원이에요. 40년 쉽지 않죠. 40년 내려면 여러분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공무원 이거. 회사 40년 다니면 거의 CEO죠. CEO가 아니라 오너인데 오너? 회사 40년 다니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25세 들어가도 65세까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자 40년이면 창업자급입니다. 창업자급. 이거 임원도 택도 없지. 40년 다닌 임원이 어디 있겠어. 30년이 거의 맥스일 것 같은데. 30년이 한 20 몇에 들어가서 50 중후반까지 30년이 맥스. 30년.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이상 받으려면은 30년은 기본 깔고 가야 됩니다. 30년 이하 냈을 때 100만원 받는 구간이 없죠 지금. 30년 이상 100만원 구간이 여기니까 이렇게니까 최소 30년 내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표는 따로 있어요. 공무원 연금표는 사학연금도 따로 있습니다. 사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선생님들 사학, 그 중에서도 그 사립 사학연금은 따로 있어요. 공무원 연금도 따로 있고 기금 자체가 따로 있고 군인연금도 따로 있어요. 군인연금도 따로 있고 공무원연금도 따로 있고 사학연금도 따로 있고 뭐 그런 직업들은 그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자, 우리는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죠. 국민연금.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질문 5번. 이혼한 배우자에게 내 연금 중 일부를 줘야 될까? 빰빠라밤 가뜩이나 이혼해서 쳐다보기도 싫은데 내 연금까지 갈라먹어야 되냐? 어우, 야, 이거는 여러분들 정답 많이 아시네. 당연히 줘야 됩니다. 자, 당연히 줘야 됩니다. 짤 없습니다. 짤 없어요. 짤 없는 거예요. 그냥 짤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갈라가는 겁니다. 자, 짤 없습니다. 자, 엔간하면은 뭐 그냥 뭐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7번. 애기 낳으면 유리한 게 있나요? 국민연금 나 애기 낳았는데 뭐 없냐? 여러분들의 의욕 고취를 위한 문제죠. 의욕 고취를 위한. 답은 솔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의욕 고취를 위한. 애기 낳으면 뭐 없냐? 그런 것도 있냐? 그런 것도 있냐 없냐?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추가 인정 기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평균 납부 금액이겠죠. 그걸로 이만큼 낸 걸로 인정을 해줘요. 2자녀는 12개월, 3자녀는 30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자녀 이상을 낳으면 4년 이상을 공짜로. 야, 뭐야 이거. 잠깐만. 4자녀에서 5자녀는 의미가 없네. 야, 18개월씩 뛰다가 여기는 왜 2개월 뛰냐? 5자녀는 필요 없고요. 4자녀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4자녀. 야, 여기 왜 2개월이지? 잘못 본 거 했네. 야, 2개월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4자녀까지만 하십시오. 4자녀. 자, 4자녀가 제일 효율이 좋네요. 4자녀. 18개월씩 올라가죠? 이거 18개월. 자, 4자녀 하십시오. 4자녀. 입양도 포함되나요?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포함되지 않을까? 입양? 될래나? 모르겠다. 될 것 같긴 한데.
자, 내자녀까지 경제학 쪽에 한계 효용곡선은 내자녀입니다. 한계 효용곡선. 여러분들은 가성비라는 저렴함친 표현을 쓰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그걸 한계 효용이라 그래요. 한계 효용. 미분이죠, 미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미분점 한계 효용 극대화 원칙에 의하면은 내자녀가 한계 효용이 제일 큽니다. 가성비 저렴한 단어는 좀 이렇게 자제하시고 이렇게 좀 저렴하지 않도록 한계 효용. 한계 효용 내자녀고 5자녀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결론은 여러분들은 내자녀까지만. 당연히 재혼 이후부터는 재혼한 배우자겠지. 나도 거기까지 알아봤어요. 내자녀까지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돌발 퀴즈. 군대 뭐 없나요? 자, 군대 뭐 없나요? 자, 군대. 억울하다. 순도 99.6%에서 99.7%를 자랑하는 우리 슈카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군대 뭐 없냐?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돌발 퀴즈. 군대 뭐 없습니까? 군대 뭐 없습니까? 자, 군대 뭐 없을까? 자, 군대. 군대를 짤을 잘라놨는지를 모르겠네. 군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짤을 그 짤은 안 잘라놨네요. 안 잘라놨네요. 자, 군대 뭐 있냐? 우리나라를 너무 그렇게 그 헬조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군대 있습니다. 자, 있어요. 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빠빰빰빰빰. 있습니다. 자, 있어요. 있습니다. 자, 2자녀는 12개월인데 군대 여러분이 2년간 열심히 나라를 위해 봉사하시면 제가 알아본 경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제가 알아본 거예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올려보면서 전혀 문외 아닌 제가 봤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자,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자녀고 군대는 무려 6개월을 50%의 소득으로 인정해준답니다. 6개월을 50%. 그러니까 뭐 6개월을 50%니까 결론적으로면은 그 6 곱하기 0.5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 돈으로 치면 3개월. 가입 기간은 6개월. 이렇게 3개월 뭐 대단합니다. 역시 군대는 갈만하다. 아까 군대 가신다는 분 계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50%씩 6개월 인정받았습니다. 자, 50%씩 6개월. 자, 군대 아까 가시는 분, 자, 축하드리고요. 뭐, 이렇게 뭐, 훌륭하게 갔다 오셔서 돈 많이 버시기. 야, 씨. 군대 못 간 그 분들이 생각하기엔 정말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럽고, 한 2번 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 혜택이면은 거의 2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거의 2번 갈 수도 있을 정도의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그럼 가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여러분들을 노고를 잊지 않고 요 정도 보상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축하드려요. 사업기능요원으로 가면 있느냐? 자, 거기까진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공익은 있느냐? 그거 안 알아봤어요. 그거 안 알아봤는데, 야, 그러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네. 공익은 있냐? 의가사 전역은 있습니까? 야, 그것까지도 안 알아봤다. 야, 별게 다 나오네. 야, 의가사 전역은 왠지 없을 것 같은데? 야, 아하. 공익은 그쵸, 모르겠습니다. 의가사 전역하고 공익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굉장히 그 현실적인 질문이 많이 나오시네요. 거기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신가 본데, 그쵸, 여러분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공익도 입영 제대로 된다는 분이 있는데 저 확실하지 않아요. 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있습니다. 자, 군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군필하신 분들, 이렇게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가시는 것도 한 번 갔다 왔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하사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어요.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군대를 무려 제대하고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사관이 아니라 부사관. 죄송합니다. 부사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2번 갔어요. 나이에 걸리신 분들은 아쉽고요. 정말 가고 싶은데 나이에 걸리신 분들은 정말 아쉽고요. 한번 청와대에 한번 그거 써보십시오. 정말 가고 싶은데 나이에 걸려서 안 된다.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있습니다. 제도가 있으니까 제가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이 생각하고 싶은 엄청난 혜택, 무려 50%씩 6개월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능합니다. 청원 사이트에 올리시면 나이가 많으셔도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 재입 때 가능한가요? 뭐 알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다시 가면 군인연금이냐? 야, 그거 애매한 질문이다. 다시 가면 군인연금이냐? 야, 요거 그럴 듯한데? 그러네. 다시 가면 군인연금인가요? 야, 군인연금은 20년 모아야 돼? 안 되겠네. 야, 거기 다시 들어가서 20년 버티면 된답니다.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자, 다시 들어가서 20년 채우면 된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아, 쉽네. 쉬워요. 갔다 와서 한 26살에 다시 들어가서 46살 정도에서 50살 사이에 나오면은 군인연금으로 여러분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군인연금으로. 아, 그러면은 이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이 국민연금 걱정할 필요 없이 군인연금으로 할 수 있다. 20년만 하면 공기 좋은 곳에서 20년만 바람 쐬고 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거 질문 9번. 실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하면 어떻게 되냐? 질문 9번. 직장을 잃었어. 국민연금을 돈을 뜯어갈까? 실업하면 말씀하시는데 코스트코에 가시면 여러분 좀 비싸긴 한데 그거 팔아요. 제가 코스트코에서만 봤는데 딴 데 백화점에도 있다. 캐나다에서 유명한 게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명한 거. 저거 팔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사 먹어보고 싶었는데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좀 예쁘게 생긴 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여러분 먹어보시면은 괜찮아. 근데 조금 비싸. 이게 메이플 시럽입니다. 메이플 시럽.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하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고로쇠 물 정도보다 좀 더 유명하다. 고로쇠 물 정도보다 조금 유명해요. 메이플 시럽이라고. 요거 이렇게 나무에다 꽂아갖고 나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가시면은 이렇게 병 큰 거에서 팔아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 가격이 비싸. 그나마 제가 코스트코 갔을 때는 조금 쌌는데 가격이 비싸요. 달콤해. 이거 뭐야, 팬케이크 같은데 발라 먹으면 돼. 빵에다 찍어 먹으면 되고. 메이플 시럽 그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커클랜드 그게 있더라 그래. 잠깐만요. 제일 많은 게 요거 있습니다. 요런 병에도 있고 아까 그런 병에도 있고 요거 있는데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요건 가장 국민적으로 먹을만하다. 얼마냐고? 그거는 이게 얼마더라 요만한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싸. 거의 꿀값이야. 꿀값. 생각보다 비싸고 요즘 저렴한 쪽에 있고 한 2만원 선 정도 할 거예요. 그쵸? 포지더블린 2만원? 2만원 맞아요? 2만원? 3만원? 모랬던 것 같아. 생각보다 비싸요. 생각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하다 일로 갔냐? 우리 시럽.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메이플 시럽을 마시면서 눈물 쓰라린 눈물을 막 마시고 있는데 가뜩이나 없는 내 통장에서 국민연금이 나갈까? 가뜩이나 메이플 시럽 먹을 돈도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핫케이크에 저거 발라먹은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가뜩이나 시럽에 돈도 없는데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나요? 빠져나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몇 달. 이거 오늘 정답이 아니에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이거 전문가에 대해서 제가 검증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낼 수도 있고 실업기간에 안 낼 수도 있는데 실업기간에 내면은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기간에 내면은 메이플 시럽을 먹으면서 그거 간 다음에 제가 10만원 정도 내는데
그 옛날에 10만원을 냈는데 지금 실업을 해서 돈이 없으면 한 3만원밖에 못 낼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를 정부가 채워주는 제도가 있어요. 있습니다. 알아보시면서 내시면 돼요.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어요.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지. 물론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조건이 여러분들이 25%를 내면 정부가 75%를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재훈투님 아직 안 왔습니다.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3만원만 내고도 10만원어치 낸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자, 여기 있고요.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질문 10번. 장애가 생기면 뭐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군대도 있는데. 장애 생기면 뭐 있어요. 장애 생기면 뭐 있는데 이거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뭐 장애 뭐 등급에서부터 뭐 있어요. 장애 생기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에 걸렸냐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알아보셔야 돼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복잡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죽음은 한 푼도 못 받나요? 이게 복잡해요. 질문 11번. 죽음은 한 푼도 못 받습니까?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가입자하고 수급자가 되는 순간하고 지위가 달라져요. 당연히 죽으면 나는 한 푼도 못 받지. 야, 내가 죽었는데 황금 1000톤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난 무덤에 누워있는데 당연히 나는 못 받지. 뭐 내 죽었는데 뭐 내 저승으로 내 저승 계좌에 꽂힐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는 못 받는데 야, 나는 뭐 천경 주면 뭐해. 난 무덤에 누워있으면 끝났지. 나는 못 받는데 우리 유족들이 받을 수 있냐는 문제. 당연히 너는 못 받아요. 넌 죽었잖아. 여기 이 조건은 넌 죽었기 때문에 부조금으로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가입자하고 수급자가 그러니까 달라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65세가 넘으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65세 이전엔 나이가 어리다고 치고 65세 이전까지는 그냥 가입자예요. 아직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했어. 그때까지 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년을 냈느냐 10년을 안 냈느냐가 또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을 안 내고 10년을 못 내고 적정 나이가 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셨다. 아니면 이민을 갔다. 이민을 사망, 이민 뭐 그런 거 있죠. 또 10년 안 됐는데 뭐 65세가 돼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가는 경우 이자 쳐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의 원금의 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입니다.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이민 10년 안 되고 사망 10년도 안 됐는데 우리 사망했어. 뭐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아니면은 10년 내기 전에 나이가 됐어. 65세가. 그러면 그냥 이자 쳐서 받아요. 그렇대. 자,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됐어. 다 됐어. 죽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셨어. 자꾸 죽었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가 안 좋은데 불의의 사고로 하여튼 못 받게 됐어.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수급권자가 돼서 한 2년 받았어. 2년? 1년 받았어. 근데 돌아가셨어. 난 30년 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맨 처음 했던 질문이죠, 이게. 30년 냈는데 편안한 10개 라이오님 감사합니다. 현환 30년을 냈는데 66살에 내가 사망했어. 66살에 내가 사망했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30년 냈는데 1년도 못 받고 1년도 못 받고 유족연금이 있죠. 당연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유족의 조건을 따져야 돼.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유족입니다. 무조건.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도 연금 수령의 조건에 만족해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 65세가 돼야 될 겁니다. 배우자도. 정확치는 않아요 이거는. 배우자면 됩니다. 자녀 배우자는 그거 안 돼도 되겠다. 유족연금이니까 65세 안 돼도 될 것 같기도 하다. 이혼 시에는 배우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건 정확히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자녀는 25세 미만이 유족이야. 이성권님 감사합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 유족이고 손자녀는 19세 미만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25세 이상이면 유족연금이 없어요. 엄마는 받아.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여러분들은 나이가 65세 넘었어. 그러면 없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봐요. 실제 있는 경우예요. 40년을 냈어. 국민연금을 40년을 내고 그에 내가 65세 되는 딱 첫 달에 하루 넘고 돌아갔어. 만 65세 1일에 사망했어. 만 65세 1일에. 그리고 그 배우자,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인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 먼저. 여러분은 나이가 25세가 넘었어. 손자녀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겁니다. 날라간 거예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보험의 성격이 있거든, 약간. 보험의 성격이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올해 산 만큼 주되 조금밖에 못 사면 조금밖에 안 주는 거잖아. 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기 때문에 낸 만큼 그대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1.7배 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 보장하는 보장의 개념이 있어. 보장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못 받는 겁니다. 보험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험의 개념이. 하필이면 65세 1일에 사망했는데 자녀가 배우자가 뭐 없거나 돌아가셨거나 자녀가 25세 이상이고 손자녀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겁니다. 어이구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이거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최악의 경우. 근데 64세 364일에 돌아가셨다. 64세 364일에 돌아가셨고 뭐 배우자는 안 계시고 여러분들은 나이가 30 몇이야. 그럼 뭐가 있냐?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수급권자가 안 되고 가입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있어요. 한 달도 하루도 안 받는 거잖아. 그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망 보조금 뭐 그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얼마 나오느냐? 뭐 몇 달치 나온답니다. 한 4달치 월급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많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장례비 정도는 나옵니다. 장례비 정도는 있습니다. 장례비 정도 사망보조금에서 안 주는 거보단 낫지. 안 주는 거보다 안 주는 거보다 사망 그 보조금이라도 받아야지. 사망 보조금인가?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뭐였더라? 사망? 잠깐 질문이 또 사망일시금. 자, 안 주는 거보단 낫습니다. 축하제는 364일 맞춰서 돌아가시길 무슨 소리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100세 애정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빨 꽉 깨물고 한 푼이라도 더 오래 받으려면 오래 살면 됩니다. 오래 살면. 유족연금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유족의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족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특히 자녀 입장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유족연금을 내가 65세까지 받느냐? 안 받아요. 그건 아니죠. 어렸을 때 받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 유족연금이 있고요. 물론 유족연금도 다 비율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주는지.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있냐 또. 질문이 이 정도였나?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고 복잡한 뭐가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수급하려면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를 잘 아시고, 이미 나이가 25세면은 부모님 돌아가신다고 뭐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냥 부모님 오래 사시는 게 가장 많이 받는 길이에요. 가장 많이 받는 길. 평균 연령까지, 우리나라 기대수명까지, 평균 기대수명까지 사시면 지금까지 냈던 돈에 뭐 1.X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오래 사는 게 길입니다. 빨리 죽으면 왜 내 돈 안 내주냐? 그거랑 오래 살면은 왜 더 주냐랑 쌤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장애 2급이면 평생 받냐고.
장애 등급에 따른 모두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보여드릴 거죠.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장애 등급에 따라서 뭐 급여 수준 같은 게 다 있어요. 몇 퍼센트 나오는지. 이런 거는 뭐 워낙 개별적인 문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빨리 죽으면 뭐 없다. 이거 오래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많이 받는 연금. 만약에 수급권자가 되기 전 65세 이전에 10년 내기 이전에 죽으면 뭐 다 받을 수도 있고, 이민을 가거나 하면은 또 그런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웬만하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